청년들의 삶을 응원하며 사회적인 이슈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청년 실업이다. 이와 관련해 M4 세대라는 말도 생겨났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상황이 지옥과 같다 하여 헬 조선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선을 끄는 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인데 국민의 81%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국민 대부분이 노력해봤자 신분 상승이 되지 않는다는 의혹의 상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입찰이든 계약이든 아름아름으로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주위의 도움이 결정적인 경우도 많았다. 청년 실업 문제는 괜찮은 직업을 향한 무한 경쟁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한다.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고 그런 과정에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에만 편중되거나 전문직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해답은 문제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더라도 먼저 자신을 경영하는 관점에서 자신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 노골적으로 인적 자본의 진권화를 요구할 것이다. 사람이 상품이 되고 마케팅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배우고 활로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의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같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 시기일수록 스스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그런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꼭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 확신한다. 나 자신을 잘 알려면 남의 시선에 의지하기보다 나다움의 가치를 챙겨야 한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선 매 순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끊임없는 자아 성찰을 통해 나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 보자. 언제나 그렇듯 해답은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같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 시기일수록 스스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당신은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 없었다면, 자랑스러운 한류 열풍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급성장을 거듭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생태학자 겸 철학자 게리 타디는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공동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다.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인 없는 초지가 있고 몇몇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솥대를 초지에 풀면 누구나 유사한 행동을 하게 돼 결국 초지는 망가진다. 하디는 공유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파멸이다. 어쩔 수 없는 공유지의 비극,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이어지고 다양한 교육 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 영공은 국가의 소유이나 막상 영공을 넘나드는 공기는 주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공유지의 비극이 공기오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나라는 자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의 지역에 발전소나 공장을 건설한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개발도상 국일수록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진다. 하디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으로 사유화 또는 정부 개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흘러다니는 공기를 사유화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범세계적으로 오염원 제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상호 협력해 줄이려는 노력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의 가해국은 언제든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깨진 유리창 법칙을 경계해야 한다. 유리창이 깨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누구나 그 창문을 깨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홍수로 강이 불어났을 때 오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례들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가 안개처럼 뿌연 상황에서 매연을 방출하는 차량이 더 당당하게 거리를 운행하고 공장에서 더 많은 오염원을 공중으로 배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기나 물은 무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인식하는 요즘이다. 물을 사 먹듯 공기도 구입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자연은 인간만이 소유할 수 없다. 하딘의 말처럼 공유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파멸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도 빨리 달리고 있지 않은가? 2006년 영국 허트포드셔 대학 리차드 와이즈만 교수는 세계 주요 도시 보행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1994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버트 레빈 교수의 실험을 반복한 것이었다. 레빈 교수는 세계 주요 도시 보행자의 걷는 속도가 다른 행동 지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빨리 움직일수록 타인을 도와줄 가능성이 적어진다. 조사 결과 평균 걷는 속도가 10년 전보다 10% 빨라졌다고 했다. 특히 경쟁 성장기 빠른 도시 보행장들의 걸음 속도가 빨랐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실험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쟁 이후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와이즈만의 교수의 말처럼 시간을 활동적인 것에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에만 쏟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참으로 어른이 부끄러운 사회가 되었고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버려야 할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리는 마음일 것인데,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든다. 선박의 크기만 키워왔지, 정작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데는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한 적이 또 있었던가. 무심하게도 계절은 푸르지만 이런 푸른 계절을 함께할 아이들이 없다는 마음은 더더욱 아플 것이다. 사고 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매뉴얼만이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참사처럼 한 번도 없었던 낯선 상황이고, 특히 선장이라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서 매뉴얼은 원천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 언론에서도 배를 버린 선장을 해운사의 최대 수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훌륭한 매뉴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장같이 주요한 역할을 할 대상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은 역할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세월호처럼 선장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많은 것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달려가고 있다. 교육도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젠 외양이 아닌 내면의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아픔을 같이 하고 슬픔을 나누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된다. 나머지 인생의 90%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의 행복. 관계 중독에 빠져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소통과 인간관계일 것이다. 어쩌면 직장인의 과반수가 문제라고 꼽을 만큼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우리는 영리하게 해내고 있을까? 오히려 휘둘리고 있을까?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꾸준하게 연결되고 싶어 할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인간관계. 요즘은 몇 년 전부터 필수로 인식되던 스펙의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이력서에서 자격증과 어학점수, 기재를 제외하는 사례가 늘고 공무원 시험에서 경력, 나이, 학력 제한이 없어졌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에 만연된 학연, 혈연, 지연 등 연에 따라 채용이 좌우될까 싶어서다. 입사 후 인사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승진 시험을 보던 추세에서 종합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승진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시험을 통해 승진을 시키던 것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승진을 시키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다면 직원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직원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망을 만들며 살아간다. 우리나라는 학교 동기, 군대 동기, 입사 동기, 그리고 각종 모임마다 별도 모임을 결성하는 등 유난히 관계를 중시한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심리가 사회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동물학자였던 캐슬러 교수는 생물의 종이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의 법칙이 투쟁의 법칙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고, 부족 본능 가설에 따르면 인간 집단은 늘 이웃과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경쟁에서 대개 승리하는 쪽은 가족을 뛰어넘어 더 큰 규모로 협동하고 단결한 집단이었다고 했다. 필연적으로 서로 엮이며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생존하기가 진화론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 돈이 어느 정도 필요 욕구를 해소해주고 있지만 갈수록 사람의 외로움은 커져만 가는 것 같다. 행복의 기원 저자 서운국 교수는 행복의 기준으로 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음식 그리고 사람과 같이 있으려는 외향성을 들었다. 한편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시간 소비 형태를 비교한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하루에 72% 시간을 다른 이들과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48%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여하튼 행복을 위해서든 생존을 위해서든 관계망 형성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처럼 관계를 요구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사회 트렌드가 관계망 형성에 있다면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한 사람이 인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관계가 최대 150명이라고 하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사람의 두뇌는 150명 정도가 넘어서면 관계의 관리 한계를 넘어선다고 했지만 요즘은 이러한 개념이 무의미해졌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등 셀 수 없이 모임이 그물망처럼 엮여가며 인맥을 형성하고 인맥이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휴대폰 전화번호 저장 건수는 늘어나지만 진정 깊은 관계는 유지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윤선원의 관계정리가 힘이다를 보면 지나친 인맥 확장이 통제 불가능한 관리에 힘쓰게 되고 진짜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놓치거나 중요한 시간을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요즘은 휴대폰 전화번호 저장 건수는 늘어나지만 진정 깊은 관계는 유지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윤선원의 관계정리가 힘이다를 보면 지나친 인맥 확장이 통제 불가능한 관리에 힘쓰게 되고 진짜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거나 중요한 시간을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요즘은 관계의 과잉 시대고 관계 중독 시대다.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다 보니 진정한 모임보다는 모임을 위한 모임으로 결성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인 것은 맞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늙어서도 재테크 외에 인테크에도 몰두한다. 나이가 들면서 의존하고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은 본능이다. 그만큼 약해진다는 말이다. 공자는 무신분립이라 하여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다. 제임스 콜만도 신뢰는 물적, 인적 자본과 별도의 사회자본이다 라고 했다. 사회자본이 쌓일수록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발전하리라 여겨진다. 피자 두 판 규칙. 미국 IT 업계에서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을 인물로 꼽히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만든 말로 그의 경영 철학인 속도의 중심 조작론을 잘 나타내고 있다. 피자 두 판을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6에서 10명이 최적의 팀 크기다. 줄탁동시.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아야 하고 밖에서도 쪼아 깨트려야 한다는 뜻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미.
은행 계좌처럼 감정 계좌라는 것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면 좋은 감정이 쌓이고 나쁜 감정을 쌓으면 나쁜 감정이 쌓여 좋지 않은 관계로 유지된다. 좋은 감정이 잔고에 쌓이도록 해야 한다. 생존사회 필살기,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상황에서건 함께 모여 일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는 지속적으로 헤쳐가야 할 부분이다. 어쩌면 관계 불안은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껴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그로 인해 너무 익숙하게 찾아오는 것이 걱정과 두려움이다. 생존사회에서 이러한 심리적인 감정을 어떻게 직면하고 다룰 수 있을지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우리의 걱정 중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걱정,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걱정, 22%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걱정, 마지막 4%만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안 좋은 예감이 들 때면 의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맥박이 뛴다. 이러한 생물학적 작용은 어쩌면 진화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함께하는 것인가. 불안한 감정은 왜 생기는 것일까? 분명 우리 몸의 반응은 인간이 더 유리하게 진화하고 생존하는데 필요한 반응이라고 판단된다. 생존에 필요한 정서적 반응인 것이다.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처럼 불안해지면 뭔가를 준비하고 더 노력함으로써 안정을 찾으려 한다. 또한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사전에 대비도록 하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도 한다. 상황과 관계없이 불안한 마음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은 삶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행복까지 빼앗아간다. 불안한 감정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생기는데 이때 나쁜 활성산소를 중화해 줄 수 있는 것이 과일, 채소 또는 휴식이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96%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중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니 인류의 역사는 불안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매몰되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면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일상에서 계속 훈련해야 할 것이다.